다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다들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와요. 자, 일단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독감 지금 중국에서 대유행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적으로 퍼질 만큼 퍼졌어. 근데 지금 소아과가 제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 내부에서 나온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애기들이 이 그 폐 섬유화가 그게 엄청 심하대. 그래가지고 무슨 지금 뭐 애들 뭐 일단 치료를 한다 하면 폐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럼 그걸 한대요. 그 시페이가 폐 세척 뭐 그런 치료법이 있나 아니면 그 수술인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엄청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애기 있는 집이 일단 이 바이러스 예방에는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또 보고되고 있는데 이게 좋아.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시작됐고 이제 막 많이 전염됐다. 이거 기사가 나오는 건 좋은데 뭐 알려주는 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늦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이걸 쫙 눈치를 보다가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거 코로나 팬데믹 그때를 한번 겪었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막 SNS라든지 이것저걸로 막 다 이제 전파를 하는 거야. 뭐 중국에서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나 보네 싶으면 이제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터진 이런 기사들 보면 11월 달에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런 증세를 보냈다. 11월 달에 거를 왜 지금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보면 이게 2달 전부터 중국 국내에서는 이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관영 매체에서도 이제 다루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어제 터진 게 한 게 있습니다. 어제 기사가 올라온 건데 1월 9일에 올라온 거네요. 엊그제 올라온 거야. 이게 왜 이제 나왔는지 몰라. CCTV에서 발표한 겁니다. 진지提醒 긴급 통보한다. 确诊一例罕见传染病 Q热 人畜共患. 여러분들 Q热. 야, 나도 요번에 이 뉴스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준비하면서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Q热가 뭔지 알아요? Q热.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Q열, 르가 이제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열. 그러니까 이걸 검색해 보니까 영어로 Qfever이라는 바이러스가 있더라고. Qfever. 말 그대로 Q열이에요.江苏省한 병원에서 이 병이 나왔는데 자, 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이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Q-fever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11월江苏省 常州 출신의 구씨, 여기 뭐 환자 이름이 구씨인가봐. 지속적인 고열과 기침, 몸살로 인해 강인시에 있는 인민병원 발열진료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진단 결과 최종적으로 희귀급성 감염병으로 Q열로 진단됐다. 구씨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열흘 전부터 발열, 기침, 피로, 팔다리 근육통, 두근거림, 가슴 답답한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자, 흉부 CT 결과 폐에 염증성 병변이 넓은 부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즉시 감염내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감염내과로 이송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전염성이 심할 것 같다. 그럼 이제 감염내과로 이제 이송돼가지고 치료해요. 2019년 당시에 그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어. 일단 격리시키고 치료를 하는데 보도를 안 한다 이거야. 자, 여기 사진을 보면 그 환자의 CT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공개했어. 근데 늦게 공개했다는 게 이게 이제 열받는 거지. 엄청 비판받고 있어요. 이런 전염병이 있으면 빨리 공개해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뭐 약도 확보하고 아니면 뭐 예방을 하고 뭐 뭘 할 거 아니야. 11월 달 걸 왜 이제 얘기해주냐고. 이미 있는 병이야. 맞아요. 이거는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미 있는 병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CT를 찍어보면 폐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폐 CT를 찍었을 때 이게 감염돼 있을 때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완치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도 이제 검색해보고 이거 원래 있던 바이러스인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던 바이러스지만 지금 문제가 이거야. 11월 달에 얘가 이 병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지금 이 사람 나았다고 합니다. 치료 못하는 병은 아니야. 나았대. 그런데 문제는 왜 이걸 숨겼나 이거야. 이 사람이 그럼 아프리카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내가 방금 이 얘기 했나? 이 사람이 보니까 구씨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열흘 전부터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걸려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탄 비행기에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귀국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했는지 어떤 공공장소에 갔는지 이런 것들도 빨리 알아내가지고 뭐 이게 뭐 자료를 확보하고 그 확진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확보해야 이게 더 이상 안 퍼지잖아요. 근데 이걸 숨겼다는 거야. 그걸 빨리 뭐 발표를 해야 추적 조사를 할 텐데 발표를 안 하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거를 이제 얘기하냐?
감염병 의료진은 구 씨의 해외 귀국과 아프리카에서의 역학적 배경을 토대로 구 씨가 특수 병원체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의심했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그를 위해 기관지 내시경을 준비하고 세척액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Q열로 알려진 베나콕셀라를 확인했다. 이게 바이러스 이름인가 봐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이 구 씨는 완치돼가지고 완화됐고 이제 폐 염증도 크게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Q열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고 실제로 지금 중국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 바이러스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 기사가 왜 심각하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Q열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개, 양, 소, 말, 뭐 당나귀, 토끼 등 뭐 이런 동물에서 동물의 오줌, 똥 혹은 뭐 유즙이라든지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뭐 공기를 전파돼서 아니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만약에 그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병균을 흡입을 하면 바로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저항력이라 해야 되나? 그게 엄청 세대요. 몇 개월 동안 유지할 수도 있고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다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강한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일단 Q열에 감염되면 38도 내지 40도까지의 고열, 그 다음에 오한, 식욕 부진, 근육통, 두통, 인후통 다양한 증상을 가지며 환자들이 폐의 병리 변화가 나타나고 기침과 흉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다른 내장 기관에도 병리 변화가 생긴다는데 이런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간 기능 저하, 뭐 황달, 그 다음에 심해지면 심근염, 신장염, 뇌염. 이게 또 심각해지면 이제 그때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빠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짱수 병원이 이 Q열 병력이 일어난 지 2달이 돼서야 슬금슬금 이 소식을 이제 내보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는요 검색하지 않으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심각한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뉴스 페이지를 들어갔어. 뉴스 페이지 1면 뭐 특집 뭐 특란 뭐 이런 데다가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나와 있어. 저쪽 막 구석탱이에 막 검색해야 나오는 그런 데 올려놓고 있고 중국의 뉴스 페이지에 들어가면 뭐가 일면에 나와 있어요. 시진핑 찬양, 중국 공산당들이 업적, 뭘 잘했고 뭐가 어떻게 잘 되고 있고 뭐 중국은 지금 어떻게 뭐가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찬양들이 제 일면에 있고 이런 바이러스를 그런 일면에 안 올려놔. 검색해야 나와요. 근데 사람이 오늘은 뭐 Q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까 이러지 않잖아. 나도 Q열이야 Q피버 이걸 처음 알았어. 그렇잖아요. 뭐 검색창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Q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까? 뭐 이러지는 않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병원에서 조치를 한 뭐라 해야 될까? 이 절차가 옛날에 2019년에 코로나가 발표됐을 때랑 그 조치하는 그 방식이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시죠? 2019년 12월 30일에 일단 그때 우한에서 발표된 것 중에 거기에 해산물 시장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타났다라고 이거를 발표를 했잖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조한 게 전염성은 전혀 없어 보이니 여러분들 안심하세요라고 발표를 했어. 그때가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그 발표된 거 아직 있어요. 자료들이 아직 다 남아있지. 공산당이 아직 지워봤자 뭐 그걸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뭐 여기저기서 다 퍼갔을 테니까. 그러면서 2020년 1월 1일에 그때 이제 바이러스 관련 헛소문, 우한 폐렴 관련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다 잡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그때 그 중국의 그 의사 중에 열사였던 이 리월량이라는 의사 기억나죠? 최초로 중국 사람들한테 이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알렸던 사람.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잡혀갔어. 입 막고 SNS 닫아버리고 그 사람 결국엔 죽었잖아요. 그 의사 포함해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러면서 한 8명 그때 잡아갔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다 바이러스를 일찍 알리려고 한 양심 의사들. 그 다음에 지금 발표된 이 기사에 보면 뭐 Q열의 증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진을 보면 뭐 벌레 이렇게 살짝 물려가지고 뭐 요런 자국이 있으면 이걸 Q열을 뭐 의심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고열 중에서도 복통이 있었고 근육통. 그 다음에 변을 봤는데 변 색깔이 검정색이야. 이럴 때도 이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이게
전염성은 있지만 빨리 치료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제가 그 바이러스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 보면 다들 저도 아픈 지 2주 됐는데 제 동료들도 아프고 저희 직장 동료들 지금 저희 팀 다 아프고 있어요.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려. 여러분들 가서 한번 봐봐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누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이 바이러스를 확인을 했을 때 그때는 비밀리에 치료를 했지.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이제 SNS로 전파를 하고 이 중국에서 또 이 바이러스 돈대 이거 왜 얘기 안 하냐 이거 숨긴대 막 이런 것들이 돌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이걸 꾸역꾸역 이걸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밀리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거야. 11월 달에 있는 거. 그럼 11월 달부터 그때 그 사람이랑 접촉된 사람들 다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은 지금 베이징에만 30% 감염이 됐대. 다양한 그런 독감 바이러스를. 그럼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감염이 됐을까? 지금 약도 없대잖아.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해. 그럼 내 앞에 지금 기본적인 환자가 1000명 단위예요. 내 앞에 1000명 있고 2000명 있고 이거 언제 치료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사회 현상이 일어나니까 공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중국에 여행 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행 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 엄청 많잖아. 자, Q열 이 바이러스가 어느 지역에서 지금 많이 발병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발표를 하니까 여기저기 병원에서도 야 우리도 Q열 사례 있었어. 우리도 Q열 사례 있었어. 이제 왜냐하면 중국 병원에서는 당중앙 그러니까 그 정부 쪽에서 이걸 발표를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이걸 발표를 못 해요. 잘못 입 놀렸다가 사라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이걸 발표를 하니까 여기저기 병원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네. 야 우리도 Q열 사례 있었어. 우리 병원도 이 환자 있었어. 우리 병원도. 그러면서 이제 집계된 게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이게 전파되고 있느냐 하면 봐봐 주위에 이런 지역에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있는지. 일단 중국 스촨, 사천, 윤난, 운남성,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시장, 티베트, 그 다음에 광시, 광서성, 그 다음에 후젠, 광동, 복건이랑 광동 이쪽에서 이 사례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방금 제가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Q열 중에서도 이것도 있대. 급성 Q열이 있대. 지신 Q러 突发高热，体温高达39到40摄氏度，可持续超过15天，有时发热与无热期交替出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급성 Q열, 체온이 39에서 40도에서 39도에서 40도까지 갑작스러운 교열이 15일 이상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스꺼움과 구토, 심한 두통, 그 다음에 뭐 복통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한테는 설사, 발진, 폐렴, 감면 및 신경계 침범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성 Q열이라고 있는데 이건 또 만성 Q러 여기 보면 指急性 Q러 后病呈持续数月以上者主要表现为心内膜炎。 이 만성은 이제 그 급성 Q열 이후에 이런 증상이 수개월 동안 이상 지속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주로 심내막염, 만성 감염, 골수염 등으로 나타난다고도 하고요. 아무튼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시기고 다양한 지금 바이러스 관련된 상황들이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최신 소식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예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구독을 눌러 놓으세요. 구독을 계속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독은 눌러놔야 이 최신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도 예방을 하고 집에 아기가 있던 노인이 있던 이러면 계속 그분들도 케어를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케어를 할 줄 알지. 근데 갑자기 집에 어떤 애가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 야 감기야 약 좀 먹으면 나.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다니까.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구독을 해놓고 제가 업데이트 해주는 최신 소식들을 계속 받아보라는 거야.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람 꺼놓고 내가 다루는 주제 중에 관심 없는 주제들 안 봐도 돼. 보지 마. 근데 지금은 특수한 시기니까 알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Q열은 이 중에서 예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동물을 통해서 이게 발병되는 거기 때문에 집에 동물 키우시는 분들 좀 이제 동물들도 좀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생고기나 뭐 덜 익은 고기 이런 거는 안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공 처리되지 않은 우유, 뭐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도축장이라든지 융류 가공 공장, 뭐 모피 제혁소 이런 데에는 안 가는 게 좋고, 이것도 뭐 일반인들은 갈 일은 없죠, 그죠? 치료를 못하는 바이러스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염되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 바이러스, 이거는 오늘 한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14天内2例以上关联性病例，我国发现猴痘病毒 IB 聚集性疫情。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숭이 두창이에요. 원숭이 두창은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게 뭐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원숭이 두창 이거 뭐 기사를 다들 보셨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게 엠폭스 바이러스, 이거 한국에서는 이걸 엠폭스 바이러스라고 기사로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콩고에 다녀온 외국인과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건 뭐 증상 사진이 약간 좀 징그럽죠, 그죠? 이게 민주 콩고의 엠폭스 감염 환자라고 하는데, 근데 중국에서 이게 집단 감염이 있다는 거야. 방금 그 기사도 보면 이게 이제 한 명만 나왔으면 그냥 뭐 한 명만 치료하면 되는 건데, 한국에서 14일 안에 2건 이상으로 집단 감염 지금 이 상황이 보이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1월 9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중국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하위 군집 IB 집단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염모는 콩고 민주공화국 거주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었고, 전염병이 발견된 후 전염병의 근원을 추적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한 결과 관련 사례 4건이 차례로 발견되었고, 모두 밀접 접촉 후 감염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주로 발진, 헤르페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은 경미하다라고 하지만 집단 감염.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세계보건기구는 WHO는 지난해 초부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치명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1B형 엠폭스가 확산하자 같은 해 8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웃긴 건 이거는 주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통해 퍼진다. 2002년의 유행 병종과는 달리 현재 확산하는 변종은 모든 종류의 성행위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퍼지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동성애에 관해 퍼지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 중국도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보고 검색을 해봤다. 중국의 동성 연애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중국 뭐 남자 동성 연애자든 여자 동성 연애자든 뭐 다 합쳐가지고, 이런저런 동성 연애자들 다 합쳐가지고 추산하는 게 7천만 명.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저기서 이제 동성애자 분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긴 있었어. 근데 중국에서 그걸 없애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원래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이 이제 내는 통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얼추 잡아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7천만 명이라는 수치가 있어. 그런데 중국은 이거를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막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중국 정부에서는 법적으로도 이걸 다 금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안 알린 사람들도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치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거죠. 중국 인구가 14억이면 7천만 명이면 5%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인데, 일단 또 이제 엊그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발표된 바이러스만 13종이라고. 근데 오늘 또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계속 이제 바이러스 종류가 엄청 많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 감염되고 반복 감염되고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곧 있으면 이제 중국도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 여러분들 춘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설날이고 중국에서는 그걸 춘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춘절은 민족 대이동 아시죠? 그러니까 혹시 이 설날 연휴 때 중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막 수많은 설을 중국에서 보내봤잖아. 그러니까 명절 분위기를 느끼러 중국 가자,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어요. 그냥 명절 아닐 때 평일 때 놀러가. 꼭 중국을 놀러 가고 싶다면 평일에 가요. 명절 때, 특히 설날 춘절 때 중국 가잖아요. 와, 진짜 교통편 이런 것도 없고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닫는 식당들은 거의 다 문 닫고. 제가 저번에 이런 기사를 이런 찬한 뉴스를 한 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중국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영상을 한 개 올린 적이 있거든. 그거 한번 찾아봐요. 진짜 고생만 하다 와요. 정말 고생만 하다 와요. 뭐 여행 명소 가면 사람밖에 없어. 진짜 사람 여기 이렇게 붙어서 간다니까? 뭐 안 보여 주위에. 사람이 앞에 이 상태로 사람 뒤통수 보면서 걸어가야 돼. 그런데 요번에는
뭐까지 합쳐지냐? 중국에서 돌고 있는 수많은 독감 바이러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번에 설날이 진짜 약간 고비라고 중국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봉쇄 못 하잖아. 다시 봉쇄했다가 중국 공산당 무너져요. 안 그래도 지금 시진핑 지위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과연 언제까지 집권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진핑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시진핑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제가 좀 더 조사해보고 좀 더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은 봉쇄라든지 이런 건 못해.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뭐 여행 갈 사람들이 여행 가고 또 민족 대이동하고 할 건데, 거기에 바이러스들 교차 감염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겠지. 그리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도 뭐 괜찮겠지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여행 갈 시기 설날은 정말 비추합니다. 진짜 여기 채팅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 설에는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기차편과 비행기와 고속철, 고속버스 이런 애들이 그냥 바이러스 싣고 나르는 거야. 전 세계 전국으로. 근데 그때 이제 또 중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또 해외여행 간단 말이야. 그럼 또 해외로 실어 나르는 거고. 그리고 요 얘기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뭐 어디 바이러스에 뭐 감염됐거나 뭐 열이 나고 뭐 증상이 있잖아. 제 댓글에도 누가 적었더라고. 어떤 한국 사람인데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병원 갔더니 짜리우라고 한대. 짜리우가 그 H1N1 그 유행성 바이러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 99%가 다 짜리우 H1N1 독감 바이러스라고 다 진단을 내리고 있대. 왜냐? 다른 바이러스는 진단을 안 해줄 뿐더러 그걸 치료할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중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약 확보할 수 있으면 미리 확보하고, 요즘 중국에서는 뭐 약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온라인 통해서도 막 이렇게 뭐 판매가 되고 있고, 뭐 배달 앱에서도 뭐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외국 약들도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중국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다들 잘 중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 다들 잘 자기 몸 간수합시다.